안녕하십니까. 법선 단서입니다. 저는 현재 동양학을 취미로 공부하고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올리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법학 박사이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학교 측 이거를 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 교수님들이 제대로 체크를 안 해줘서 논문을 제출한 김명신 님이 오류를 수정하거나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 같다라는 측에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국민대에서 적절한 조치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 논문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는 동양학 측면 뒤에 그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산업 디자인 뭐 산업 그 뭐 이런 내용은 제가 차치하고 순수하게 동양학 관련된 그 부분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 파트에 이 주역과 음양의 오형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와 궁합 및 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페이지로 보면 18페이지고요. 어디까지냐면 이 컨텐츠, 운세 컨텐츠까지니까 이 부분에 올라가면 33페이지죠. 그래서 18페이지부터 18페이지부터 33페이지, 약 15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한번 그 내용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도가 2007년도죠. 이게 지금 2007년도이기 때문에 각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그게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 이후에 돼 있는 내용은 이 김명신 박사님의 논문을 갖다가 비껴 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 2007년도이기 때문에 2007년도 이전에 자료를 검색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본 거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그런 측면, 블로그나 이런 데서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2007년도 이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 어디냐면 해피 캠퍼스라고 해피 캠퍼스 보면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불진은 언불진의 이 내용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봤더니 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데, 이 리포트에 있는데, 리포트 10페이지짜리가 있는데요. 1,000원에 하고 등록일이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이거를 클릭을 하면 자, 내용이 같나 싶어서 봤더니 자, 주역의 음양 사상입니다. 그래서 처음 내용을 좀 봤더니 자, 주역이란 무엇인가?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 라는 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글자가 같습니다. 주역이란 주나라의 역을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각 시대별, 나라별 근본이 되는 사상도 바뀌는데, 과거 하은주를 통해 보면 하나라 때는 관계를 중시하였고, 중시하였고, 은나라 때는 공계를 중시하는 목의 중심의 사회였다. 이게 대학생 리포트님인데 2006년도인가 2000년도에 리포트예요. 그 논문이 보면은 끝까지 보면은 자, 느낌의 큰 흐름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느낌의 큰 흐름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이 다 동일합니다.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한번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를 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통해서 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대로
자, 소로 넘어가고요. 자, 주역의 의미 해서 주역이란 이 내용이 그대로 가 있고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 말 있나 볼까요? 여기 있죠? 그러나 새로운 것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새로운 것인 그 자신도 변화 발전의 과정 속에서 다시 낡은 것으로 바뀐다. 이거 지금 그대로죠? 리포트 앞에 이 부분이 통으로 그대로 가 있습니다.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가 있어요. 그대로 내용이. 그 다음에 주역은 언어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 제가 이 부분도 앞에서 좀 말이 이상하다고 했죠. 여기도 보면 자, 주역은 언어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됐다. 한자까지 그대로 갔고요. 그 다음에 노자, 도덕경, 도가도, 비상도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쭉 그 다음 단락 보면은 후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주역을 연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후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주역을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철학적 깊이가 더해지게 된 것이다. 여기 보면 철학적 깊이가 더해지게 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역전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좀 이 부분 좀 바뀌었죠. 단순한 점수수에서 벗어나 철학, 윤리학, 우주론, 인간학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발전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역의 효 8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영유 태극, 시생양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은 또 빼고요. 자, 이 부분은 아주 앞에 부분은 빼고 여기서 또 지금 그대로 썼네요. 자, 공자께서 주역의 계사전 여기서 영유태극하니 시생양이하고 양이생사상하고 사상생팔계라고 하였다. 즉 여기에는 태극이 있으니 태극이 양이를 낳고 그 양이는 또 사상을 낳고 해서 쭉에서 이 8개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죠? 만들었다 한다. 그 다음에 주역에서 기본이 되는 사상, 상징적인 효라는 것으로 그리고 8개는 음양에 섞어 쓰는 것은 64개가 형성된다. 있죠? 64개가 음양에 8개씩 섞어 만들어서 다시 2개씩 묶어서 64개가 형성이 된다. 8개의 궤는 걸어 놓는다는 뜻에 자, 8개의 궤는 걸어 놓는다는 뜻의 궤와 통하여 천지 만물의 형상을 걸어 놓아 사람에게 보인다는 뜻으로 통한다. 그리고 쭉 내려가죠. 육효준계 자, 뭐 이런 말 나오죠. 기륭화복 나오고요. 그래서 64개를 만듦으로써 전 우주와 인간 사이의 진리를 파악하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렇죠? 전 우주와 인간 사이의 진리를 파악하고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대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효는 음효, 양효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일반론이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효는 음효, 양효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음효와 양효는 기본적으로 대칭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반대 대립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면을 뜻하기보다 오히려 반대이기 때문에 상대가 존재하여야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따다다닥 같죠? 그리고 결국 음양이 상대를 이해하거나 여기 있죠? 결국 음양이 상대를 이해하거나 사물의 근본을 보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며 이는 곧 세계가 존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는 이론이나 현실이나 똑같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성적을 비교할 때도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내가 상대방에게 거는 기대와 만족과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 따다다 이 부분도 같죠. 그래서 음양의 모순과 대립은 모든 발전의 원천이자 여기 있죠. 음양의 모순과 대립은 모든 발전의 원천이자 내용이며 인간은 세계의 이런 양면적 본성을 바로 인식할 때 참다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음요와 양요라는 대칭적 사고를 바탕으로 우주 만물의 원리를 규명하려고 하는 과정을 담은 것이 주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관한 64개 384요 요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384 지금 384 이거 384 내용은 없네요. 자, 주역의 괴, 효의 두 가지 부호를 중첩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은 이 리포트에는 없는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다시 제가 나중에 다른 리포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역의 음양 오행사상은 상반산성 만유공칙 이런 말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유공칙.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역학의 기본 원칙은 상반산성 만유공칙이다. 들어갔죠? 자, 역학의 기본 원칙은 상반산성 만유공칙이다. 이는 즉 서로가 반대되는 모습이 따다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이러한 음양사상은 인간에게 특히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요. 이거 그냥 통째로 리포트를 갖다가, 이론적, 이원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나, 여기도? 차분히 볼까요? 자, 음양사상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여자,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언덕에 볕드는 곳이 양이고, 그늘진 것은 음인데, 볕과 그늘을 낳는 태양도 하나이고, 볕과 그늘을 낳는 태양도 하나이고, 음양도 가르는 언덕 또한 하나이다. 음은 반드시 양을 필요로 하고, 상승. 자, 음은 반드시 양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자, 갖고.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것은 한때 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따뜻해지는 것이다. 자, 다시 볼까요? 자, 밤과 낮의 하루를 이루지만, 여기 있네요. 밤과 낮의 하루를 이루지만, 쭉 내려와서 상승 있고, 그 다음에 세옹지마, 호사다마. 음은 반드시 양을 필요로 하고, 음은 반드시 양을 필요로 하고, 양을 반드시 음을 필요로 하고, 음 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는 음이 들어있다.
양의 전성기에는 음이 시작되고 음이 전성기에는 양이 꿈틀거리는 것이다. 이러한 끝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좀 다른 데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건 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기본 원리. 중간에 건너뛰고 이러한 기본 원리를 내재한 자연현상에는 밝은 낮의 양에 딱 나오죠. 그리고 추운 겨울 나오죠. 그리고 음양 둘이 나오고는 여기의 원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음양이라는 것은 한때 음이 되고 한때는 양이 되기 때문에 늘 음일 수 없고 늘 양일 수 없는 것이다. 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태극. 자, 태극 있죠? 여기에 태극 하나에서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같죠? 그래서 보면 2, 3페이지, 지금 5페이지 가까이 계속 동일한 지금 리포트에서 나오는 거죠. 이생일법 나오죠? 인 것이다. 태극의 음양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심포, 비패신, 여기 있죠. 심포, 패, 비신 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오장육부가 있고 이목구비가 있다 해도 자, 똑같죠? 중용에서 기뻐하고 쭉 나오죠. 음양화합을 뜻한다. 음양화합을 뜻한다. 자, 태극은 타고난 본성이며 여기 있죠? 타고난 본성이며 파생되는 기질이다.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에는 이와 같이 다음과 같은 6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 마음 씀씀이. 여기 마음 씀씀이가 나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음양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인간 자체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도 관계에 존재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여러 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에게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모두에게 대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인간의 나쁜 마음으로 인해 전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현재로서 이미 중의 상태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중이 없으므로 화가 존재할 리 없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갔죠? 역학에서 말한 음양에는 5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다. 이거는 좀 자, 이어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가 있다. 이 논문이 2007년도에 있었어요. 2007년도에 있었는데 2007년 2월인지 12월인지 그게 좀 아리송해서 찾아봤습니다. 국립도서관 자료실 보니까 2008년도 6월 10일부터 이게 비치된 거 보니까 2007년 12월로 쓴 걸로 보고요. 그 전에 다른 논문 2007년도인데 2007년 10월이죠. 그럼 2007년 초에 논문을 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한 12월쯤에 통과된 걸로 보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블로그를 보시면 2007년 7월이에요. 2007년 7월이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오기 전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에는 5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 원리 6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상호 대립의 원리다.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이 원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상호 대립에 보면 자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이 원리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모든 것은 높거나 낮거나 순수하거나 불순하거나 거대하거나 미소하거나 반대로 간주되는 우주에 있는 다른 것하고 연관되어야 된다. 똑같죠?
이렇게 짝돼 있고 끝에 가서는 알카리성, 사랑, 산성, 알카리성, 사랑, 징후, 기쁨, 슬픔, 선거, 악.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호 의존의 원리. 자, 음양은 서로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반대되어 투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반대되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 남자와 여자는 인류 연속에 그들의 각자의 공헌을 하며 서로 의존한다.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는 인류의 연속에 그들 각자의 공헌을 하며 서로 의존한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호소장을 보겠습니다. 상호소장. 자, 상호소장을 보면 음양의 상호의존에서는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있지만 음과 양이 서로 소모하여 서로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내용이 같습니다. D 말만 틀리고요. 자,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여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다른 견해로 보면 음과 양은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음이 줄어들면 양이 늘어나며 양이 올라오면 음은 줄어든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 밑에는 자 넘어가고 상호전화의 원리다. 여기 보면 음과 양은 서로 규정하고 소모하며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변화하고 있다. 쭉 올라가죠. 이것도. 자, 그리고 원이나 시계추, 이게 지금 이거는 가로니까요. 자, 원이나 시계추 형식으로 동적인 균형이 유지된다고 한다. 여기 보면 하지만 음양의 상호 전화가 이것을 방지하여 하지만 여기 있네요. 자, 이 가로치는 부분 원이나 시계추 형식으로 동적인 균형이 유지된다. 이 부분이죠. 이 변화의 원리는 쭉 하고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 거의 이제 여기 길니까 이거를 좀 짜집게 한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축소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없는 분화의 음양법칙. 자, 다섯째, 끊임없이 분화하는 음양법칙. 이 원리는 어느 무엇이든 얼마나 크게 음이나 양으로 보이든 간에 항상 음과 양은 계속해서 더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은 10분초도 나누어서 어느 시간 분초도 나누어서 어두움과 밝음의 범위의 위치에 관련해서 볼 수 있으며 됐죠? 그 세분된 시간은 더욱 세분화된 음이나 혹은 양의 속성으로 배정시킬 수 있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음양 채용의 법칙이죠. 채용의 법칙 보면 자 어떤 물체가 음인지 양인지는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를 음이라고 쭉 나가서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인체 상부는 이렇게 되죠. 여기 있죠. 인체 상부는 활동적이므로 양이고 인체 하부는 덜 활동적이로 음이다. 그 다음에 음에 해당하는 하지만 여성의 경우 갑자기 하지만으로 나오는 좀 말이 안 되죠? 신체 구조상 상체를 양으로, 남자는 하체를 양으로 보게 된다. 갑자기 건너뛰어서 이렇게 가버리니까 지구에서 북반구는 음이고 남반구는 양이라 할 수 있다. 지구에서 그러니까 지구가 위속에 있었죠. 여기 지구에서 북반구는 음이고
남방구는 양이랄 수 있다. 여기 보면 여자는 유방이 튀어났으면 양이고 남자는 가슴이 밋밋함으로 음이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하체를 양으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북방구에서는 형체가 고정되어 있고 육지가 더 많고, 그렇죠? 형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바다에서는 남반구가 더 많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달의 특성상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반구의 7, 8월은 여기죠. 북방구 7, 8월은 더워서 양이고, 그렇죠? 이런 말도 있고, 한 가지 물체를 여기 물체를 음의 위치에서 보면 양이 되었다가 양의 위치에서 보면 음이 된다. 이것을 채용 법칙이란다. 이것을 채용론이란다. 채용 법칙이란 물체와 작용이 음양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게 이 블로그도 어떤 분 거를 베껴 쓸 수도 있고요. 이 논문도 같은 거를 베껴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개인이 쓴 게 아니고 개인이 생각을 썼다면 이렇게 문제가 상관이 없겠지만 쓴 게 아니고 남의 걸 갖다가 인용을 해서 썼으면 이거를 출처를 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출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어느 분 거를 갖다가 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죠. 그 다음에 형체적 관점으로 보았는지 그 작용의 관점에서 보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역학에서 오행은 우주 사이에 운행하는 원기로서 만물을 낳게 한다는 오온소를 말한다. 자, 여기는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좀 또 다시 찾아보고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역학에서 오행은 우주 사이에 운행하는 원기로서 만물을 낳게 한다는 오온소를 말한다. 금목, 수화, 토 이렇게 나왔죠. 홍범 구주편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블로그인가요? 이 블로그에 나와 있죠.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 연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연도가 2006년 4월 20일입니다. 연도가 2006년 4월 20일이고 여기에 보면 자 우주 공간에 운행하는 원기로서 만물을 낳게 한다는 오온서 해가지고 금목, 수, 화, 토를 내세우는 설이다. 이렇게 설이다. 오행이란 말은 처음 상서의 홍범 구주편에 나오는 것으로 거기에 항목에 열거하고 있다. 있으나 그것은 일상생활의 이용 후생을 위하여 그 성질과 효용을 나타낸 것이다. 목은 여기서 시작하죠. 목은 육성의 덕을 맡는다 하여 방위는 동쪽이고 계절은 봄. 화는 변화의 덕으로 방위는 남쪽이고 계절은 따다다다다 이렇게 시작되죠. 이렇게 쭉 간다고 보고 한편 오행의 관계에는 상생과 상극이 있어 목생화로 시작되는 거 있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쭉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또 극의 관계, 금금목, 목극토, 토극수를 말하고 그 순서는 수화, 금목, 토이다. 음양가들에 의하면 남녀가 상생으로 화합하면 행복하고 상극으로 만나면 재화가 있다고 한다. 이 부분을 2006년 4월인가요? 이 블로그를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아마 이 블로그 이분도 다른 데서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쓴 게 아니고 다른 데서 갖다가 쓸 수도 있는데 적어도 이 글을 갖다 썼으면 박사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 수준의 글이어서는 좀 곤란하고 서로 쓴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쓴다 하더라도 출처는 밝혀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 자, 주역에 관한 부분은 거의 100% 이렇게 이제 갖다 썼죠.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는 이 주역은 다 했고요.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사주에 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 찾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주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주, 궁합, 빛, 관상에 대한 이해, 이 파트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도입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주 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 이 이야기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물론 이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런 블로그 글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각각의 가지고 있는 운이 다르다고 한다. 그 운, 즉 사주란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개의 기둥을 뜻하고 사람의 기둥화복을 점치는데 이것 또한 연, 월, 일, 시 가지고 점치는 것을 사주로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같고요. 20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학인 논문 전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여기 있죠. 한편 사주를 사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2007년 1월이에요. 2007년 1월인데 사람의 생년월일시 간주해가지고 사성, 강서, 경첩이라고도 한다. 사주란 사성, 강첩이라고도 한다. 이를 풀어봄으로써 그 사람이 지나온 생일을 알아보고 이렇게 따다다 하는데 자, 사주란 사람을 집에 비유할 때 여기 보면 있죠? 사람의 집에 비유하자면 생년월일신을 네 기둥으로 본다. 간지는 두 글자씩 짝이 되므로 사주팔자라고도 한다. 이것은 보통 운명이나 숙명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사주는 식간과 12지를 조합하여 계산하는 60갑자, 즉 60갑자로 표현한다. 그리고 사주가 그 사람의 운세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을 명리라 하고 사주를 분석 종합하여 그 사람의 기룡화복을 짚어보는 것을 추명이라 한다. 사주를 본다는 것이 바로 추명이다. 똑같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개운법 같은 말이고요. 관운, 재운 등 운수. 여기도 관운, 재운 등 운수. 그 밖에 건강, 상벌, 재앙 있고요. 이러한 사항 등을 고정적인 것도 있으나 뭐 똑같아요. 10년, 1년. 자,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주는 균형과 조합을 이뤄서 인간사를 풀어보는 것이지만 이를 맹신하게 되면 자칫 숙명론에 빠지게 되는 폐단이 있다. 이렇게 거의 뭐 다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가 이것도 아까 나온 거 똑같고요. 자, 미리 예견하는 것이다.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있죠? 제시한 지침서로서 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여기 있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조상님들은 가르치고 어른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보고 그곳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또 사주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기량과 흉함을 제시하는 방향을 미리 알고 해서 행동한 경우일 것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냐면 2006년도 12월 28일 날 이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궁합을 보겠습니다. 궁합. 자, 사람에게는 모두 인연이 있다. 이게 쭉 있는데요. 궁합이 있는데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어딘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거든요. 이게 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좀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데 보면 여기 보면 자, 시 속에서 속신으로 믿는 남녀 궁합 기lum표는 다음과 같다. 이겠죠. 시 속에서 속신을 믿는 남녀 궁합 기lum표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혼인을 앞둔 양가에서 신랑 신부 출생 연월일 시를 보아서 여기 있죠. 이 부분. 자,
예로부터 혼인을 앞둔 양가에서 신랑 신부 출생 연호를 쭉 보아서 이만큼 있고요. 그대로 보고 여기서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고 표도 이거를 이 부분을 표로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표로 만들고 아니면 이분도 어디에선가 다른 자료를 보고 뵙겠다면 그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궁합을 보는 법은 자, 이 부분 있죠. 연월일시에서 각각 천간과 지진과 지간을 찾아내서 오행에서 무엇을 찾으면 된다. 그렇죠? 시 속에서 나쁨과 결론 짓는다.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알고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는 말까지 한자까지 다 가르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고 썼을 것이다. 보고 썼으면 출처를 표시하면 되는데 출처가 없죠. 그리고 이거는 이 부분을 이게 저기 했을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자료가 이렇게 100개 쓰는 것 같아요. 이 블로그를 보고 참고해서 논문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관상인가요? 궁합이 그 다음에 넘어가나요?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관상을 보겠습니다. 관상. 관상을 보면 자, 관상은 예를 들면 뭐 지나가던 승이 거제상을 보고 궁합 있죠? 아까 궁합을 좀 보면 이 부분이 궁합이 좀 지나왔는데 궁합의 중요성 여기 있죠? 여기 보면 궁합의 중요성은 결혼 전과 후가 다른 것에 대한 지적이며 여기 있잖아요. 나아가서 보탬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목적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이 블로그에 있는데 이 블로그가 어떤 거냐면 2005년도의 블로그입니다. 2005년도에 있는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관상. 그다음에 관상을 보면은 자, 관상이란 여기 있죠.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을 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기운을 보고 그 기운을 풀어보는 것을 쉽게 말하여 관상이라 한다. 여기 있죠. 사람의 얼굴만을 보고 상을 보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포함하여 몸, 수상, 족상, 그리고 안색, 목소리 등을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관상이라 한다. 예를 들면 예전에 지나가던 승이 거제상을 보고 왕이 될 사주라고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상을 보고 느끼는 기운을 풀어 뜻하는 것인데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생김새가 다르시 똑같아. 없다. 일란성 쌍둥이 이야기도 나오죠.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지내는 환경에 따라 상 또한 변한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냐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부분이 이 블로그에서 가져온데 이게 지금 2006년도 2월 6일 날 쓴 블로그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관상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이죠. 관상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관상의 유래가 있는데 예부터 전해온 상의 풀이는 처음에는 중국에서부터 처음에는 관상은 처음엔 중국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으나 한국에 들어온 것은 신라 시대이며 고려 시대 상술로 이름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관상학 저서는 달마상국, 마이상국 대표다.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놨는데 못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인상은 쭉쭉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은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각주를 여기에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갑주를 보면은 정현우 이분의 이 책을 참조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찾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나머지를 쭉 봤는데 지금 33페이지까지죠. 33페이지까지 지금 동양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거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주역에 대한 음양 오해 18페이지부터인가 이게 몇 페이지였죠? 18페이지부터 사주, 궁합, 미, 상액에 의한 33페이지까지 약 대충 15페이지까지의 동양학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체크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동양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봤는데 어떻죠?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이 블로그라든가 앞에 이 부분 주역에 대한 많은 부분은 앞에 그 해피 캠퍼스라고 하는 그 레포트 대학생들이 쓴 레포트 제가 아까 1,000원 다운받았던 거 있죠. 1,000원 주고 그 자료에서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7년도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날짜를 2007년 이전 자료를 봤습니다. 2006년, 5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내용이 블로그나 그 다음에 레포트 수준의 레포트에서 대부분 가져와서 뒤에 좀 연결되는 말만 좀 바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학 관련해서는 이 표절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정도는 거의 이 블로그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 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표절로 보입니다.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 그 국민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속 지금 시간이 몇 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그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에서 이게 논문 표절이 맞다면 학위를 반납하는 게 맞고 또 부인 그 성격상 자진해서 반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제가 힌트를 저번에 이 논문에 관련 동영상을 찍었을 때 제가 이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는 논문 지도한 교수들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논문 교수들이 이게 지적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썼을 텐데 논문 지도한 교수들이 또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게 동양학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게 지금 체크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블로그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2006년, 5년, 4년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동양학 관련해서 동양학을 공부하고 유튜브 찍고 강의를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동양학을 동양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동양학 관련 내용을 좀 이게 소상하게 논문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이 블로그라든가 다른 자료에서 그냥 옮겨졌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증명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더 깊게 분석하실 분들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